네, 3월 31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과연 우리는 어떤 알트 시즌을 이번에 맞이하게 될 것인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 과연 과거 수준의 알트 시즌이 이번에도 반복이 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더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 지점이겠죠. 어마어마한 약세장을 800일 정도 거치고 나면 알트 시즌이 다가왔고,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약세장을 800일 동안 거치고 나면 알트 시즌이 다가왔고,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약세장을 800일 정도 겪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나아갈 것이다. 어마어마한 알트 시즌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네. 와, 무슨 500일의 썸머도 아니고 800일 동안 약세장. 우와, 진짜 이때가 FTX 때죠. 꽝 하고 꼬라박아가지고 정말 올 가을은 지랄도 풍년인 것 같습니다. 막 이랬던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참 그리고 참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비트코인은 정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이때가 16,000달러인데 지금 73,000달러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번 강세장이 잘 빵 하고 마무리가 되고, 모르겠어요. 약세장이 과거처럼 이렇게 800일 동안 이제 오는 상황이 될지. 막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있고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알트코인 현물 ETF들의 잇따른 등장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지의 영역이에요. 제가 미지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비트코인이 73,000달러라는 정말 역사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앞으로는 뭔가 이례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더 흥미롭지 않나,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패스트 알트 시즌, 알트 시즌으로 가는 길.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일단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를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를 할 때, 조정을 받으면서 다지기를 할 때 이더리움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라지캡 그리고 미들캡, 스몰캡들의 잇따른 순환매 장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알트 시즌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어냈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새로운 고점을 곧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알트 시즌 순환매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을 대입시키면 기계적인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어떤 차이점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이런 전제를 깔았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은 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 멀었다. 알트 시즌의 공식 기준점이 75, 비트코인 시즌의 공식 진입점이 25.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시즌이고 여기 알트 시즌인 건데 이제 45. 이게 사실은 저번 민니랠리 때 80 가까이, 이때는 80을 뚫어냈고 요 사이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45로 떨어진 상황,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거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표입니다. 알트들이 일부 펌핑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가려면 갈 길이 멀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되고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고 돌파 여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행히 주요 지지라인이 돼야 할 3,50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3,5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위에서는 자리를 잡아줘야지 단기간에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만약이라도 3,300달러 부근의 50일 단순 이동 평균 밑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금 3,000달러 부근으로도 향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다. 왜? 비트코인 반감기가 스멀스멀 매일 하루하루 더 가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이 4,000달러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4,000에서 돌파 지지를 확인해주면 가는 거예요. 뭐를? 전고 돌파를 향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이더리움 $5,000, 이더리움 $6,000 나아가서 이번 강세장 전반을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더리움 $10,000 시대를 이번 강세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4,000를 이미 한번 뚫어내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돌파 가능성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홀딩 여부와 내가 이더리움에 투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이더리움은 무조건 응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지 그 밑에 라지캡들, 미들캡들, 스몰캡들이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알트 시즌이 팡팡 펼쳐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많아요. 알트들도 많고 테마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새롭게 주목도를 엄청 높일 테마는 AI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이 두 가지가 엄청 뜨거운 관심을 이미 받고 있지만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더 큰 관심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이 테마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종목이 뭐가 될지가 중요한 거지 누군가가 담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AI 테마에 뭐가 들어갈지가 중요한 거고 내 포트폴리오에 RWA에 뭐가 들어갈지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여기다 이걸 넣어놨으니까 이걸 투자해야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하나씩 리서치를 해보고 선택을 하는 건 가능하고 아니면 AI 테마 전체를 간단합니다. 그냥 코인마켓에 가셔가지고 AI 테마 검색해 보시고 시총 상위 순위로 저는 그래요. 시총 상위 순위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고 최근에 가격 흐름이 어땠고 이 두 가지만 잘 체크를 하셔도 내가 나랑 좀 궁합이 맞는 내가 좋아하는 테마 분야 그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미 좀 마무리가 됐거나 이제는 조금 마무리가 될 필요가 있다. 왜냐? 알트 시즌이 이제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체인. 비체인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오늘 보고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 RWA 테마와 관련해서도 비체인이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 토큰화 플랫폼 마스를 발표했어요. 이탈리아의 모토 GP 챔피언인 그레시니 레이싱이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NFT, 이 레이싱 팀의 NFT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화된 레이싱 팀의 굿즈를 매매할 수 있게끔 코드 따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플랫폼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펀더멘털이 탄탄한 곳이고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의 평가가 끝난 곳이죠. 끝난 곳이고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되게 유명한 곳들과 뭐 월마트, 루이비통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과도 파트너십을 몇 년 전에 맺었었고 또 어마어마한 기업들 뭐 BMW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물 자산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이거를 추적하고 보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루이비통과 처음에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 짝퉁 이슈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실물 루이비통 정품의 정보를 블록체인, 비체인 블록체인 플랫폼에다 기록을 해서 그거를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게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농산물인데 얘가 진짜 유기농인지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실제 유기농 업자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그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게 유통이 되는지 그 과정을 블록체인에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물 자산의 데이터가 블록체인화 되는 거에 있어서 비체인은 이미 혁신을 일구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을 지난 수년 동안 보여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거는 시세가 엉망이라는 거죠. 시세가 이게 지금 월간 차트인데 엄청 꼬라박아서 이거 보고 있으면 꼭 리플 같아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축적. 그런데 이슈적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나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비체인은 이걸 이미 굉장히 빡세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얘들은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사적인 대응을 하고 있겠죠. 2030년까지 RWA 시장의 규모가 16조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6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 20경 8천조 원입니다. 이게 가늠이 안 되죠. 너무 큰 돈이라서. 그러니까 2030년만 되면 실물 자산의 어마어마한 포지션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 될 거라는 거죠. 비체인 같은 회사는 단일 프로젝트 팀에서, 단일 기업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여기에 달려들고 있고, 첫 지금 주자로서 이탈리아의 레이싱 팀과 파트너십을 맺고 레이싱 팀의 NFT를 굿즈화시켜서 토큰화시켜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겠다. 예, 뭔가 이렇게 큰 그림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시작점이 꽤 구체적으로 마련된 모습이 지금 비체인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20경 8천조. 이게 뭐 가늠이 안 돼요. 너무 커서. 그래서 보통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뭐 2030년, 2050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된다라는 것은 실물 자산의 많은 부분들이 토큰화돼서 메타버스 시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 듀얼 리얼리티 시스템, 그런 것들이 구축된다라는 건데, 그 일부를 지금 비체인이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메타버스라는 궁극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리얼리티 세상, 예, 그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이렇게 단일 프로젝트 팀들에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들, 되게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가치와 프로젝트의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쉽고, 리플 같아요.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시세가 지금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축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상승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 길이 많다. 그래서 기대 포인트가 많은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 종목을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은 비체인도 후보군으로 놓고 리서치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진행해 볼 가치 있고, 다만 이제 신규 진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신규 진입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렵겠죠. 이미 지금 반등세를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신규 진입 타점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거는 그 누구도 알려주는 게 아니고 투자자인 내가 직접 나만의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게 체인링크예요. 사실 제가 체인링크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홀딩 하시고 계신 분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물자산 메타의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K33 리서치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체인링크는 실물자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왜? 실물자산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등 우리가 지금 이 실제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투자 자산으로서 생각되는 상품들을 다 토큰화 시켰을 때, 와, 이 체인링크 같은 프로젝트는 어떤 역할을, 어떤 역량을 얼마나 더 강화시켜서 우리 앞에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재밌잖아요. 섹시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좀 느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이 토큰화 됐을 때 비체인 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30년에 16조 달러, 20경 8천조 원으로 사이즈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고 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랠리가 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 스탠스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레이싱 선수 출신의 마티니 가이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작년 가을인가 우리가 한번 짚어봤던 건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또 많이 최근에 들어오시고 하셔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꽤 눈에 띄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반은 레이서 출신이긴 한데 성공적인 암호화폐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2013년에 첫 번째 상승기를 경험을 했다.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알게 된 12가지 스텝이 있는데 이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매수, 매도 타이밍 엄청 중요하다. 이건 우리도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엄청 어렵죠. 이에 대해서 마티니 가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추세가 분명한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명확한 출구 지점을 정해야 한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일찍 매수를 안 하고 용기 내서 매수를 할 때쯤이면 고점에서 폭락하는 상황.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늘 면밀하게 관찰하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리서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수 매도 타이밍은 이런 선수들도 이렇게 중요하고 전략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익을 낼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저장을 했다. 그래서 가격 상승할 때를 대비했어. 이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수백 개 비트코인을 축적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참 명민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트들로 수익을 내서 비트코인으로 보관을 했다라는 건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폭등의 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영리하게 시장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수익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폴리곤이 0.1달러 때 4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이 펀더멘털 분석을 믿고 이 네트워크 성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더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상승하는 동안에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90%를 2.64달러에 매도를 했다. 와, 대박이죠. 0.1달러 때 사가지고 90%를 2.6달러 때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우리도 알지만 내가 진짜 어렵게 선택한 종목인데 갑자기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때 되게 막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때 더 하락했을 때 더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매도하지 않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투자 성공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꼭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고 어느 투자 시장에나 다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또 올바른 시점에 매도할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가격 폭락에 패닉셀을 하게 되고 훨씬 적은 돈을 벌게 된다. 나는 엘론드 같은 경우에 6달러대 투자를 했는데 66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다시 20달러까지 폭락했다. 계획의 중요성이고 알트의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이 알트가 가져다주는 어떤 이런 기회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이런 리스크의 측면도 우리가 항상 양날의 검처럼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6달러짜리가 660달러까지 갔다가 20달러가 되는 상황, 이게 엑시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매도 계획을 미리 짜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멍 때리고 있다가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절대 간단치 않다. 내가 사면 남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겠지. 그렇게 나도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접근하셨다가는 다시 말해서 벼락 부자를 꿈꿨다가는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위해서 리서치를 빡세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뭐. 또 절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 절제력이 강할수록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조사하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리서치 몰입하게 된다. 나는 시작할 때 700파운드가 있었다.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벌었다. 절제의 중요성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막 뇌동매매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포모 심리가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이 포모 심리가 강화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다음날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딱 절치하면서 대응을 잘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바이 더 딥. 모든 하락에는 가차없이 매수를 해라.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 요건 바이 더 딥은 사실 뭐 이번 조정 과정에서도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강세장에서는 폭락때는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을 하는 게 아니고 폭락때는 박앤세일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사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개미들 마음에는 자리하고 있고 이게 시작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다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한 어떤 공부량이 상당량 뒷받침해줘야 되고 공부량이 뒷받침해줘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 그런데 강세장이라는 걸 신뢰를 한다라면 이런 용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강세장이라는 걸 신뢰를 못하면 이제 바이더 딥을 못하고 패닉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그냥 새마을금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시트 타이밍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행복하다고 느낄 때 또 수익 스크린샷을 친구들과 공유할 때 부가티 가격을 검색할 때 바로 매도해라. 이게 주변에서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더 오를 거라고. 다시 말해서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찍었을 때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느꼈고 수익 스크린샷을 공유했고 부가티 가격을 검색했고 모두가 다 더 오른다 더 오른다 10만 달러 간다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꼬라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타이밍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엑시 타이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수익화를 할 건데 비중별로 이제 할 건데 뭐 올해 하반기가 됐든 뭐 내년 상반기든 내년 하반기든 그건 이제 개인별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지 이게 나중에 진짜 큰일 안 당합니다. 그래서 큰일을 어떻게 당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12가지 스텝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을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